오늘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당권과 비교하는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저당권은 근저당권과 효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당권은 1년분의 지연이자를 담보됩니다. 등기되지 않았어도 변제기 이후에 1년분의 지연이자는 저당권의 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최고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경매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가 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에는 최고액 안에 경매, 저당권 실행비용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은 일부 양도 대입변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채무액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 양도 대입변제 하더라도 이전 등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도 일부 양도 대입변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 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지문을 반드시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의 이론이 들어갑니다. 자, 근저당권은 최고액과 채권 최고액과 확정만 주의하게 보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과 확정의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 근저당권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근저당권의 이론이 들어갑니다. 자,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자, 저당권의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됐다는 개념이고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고 일부 변경, 일시 소멸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것을 변경 등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은 채권이 일시적으로 전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갑니다.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이지 채무액의 한도액이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한도액이 아닙니다. 자, 근저당권 경매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약권 지연 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자, 포함됩니다. 자,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최고액 범위 내라면 모두 근저당권에 담보됩니다.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채권은 일부 양도나 대입변제 받았더라도 근저당권이 양수이나 대입변제에게 이전 등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시 근저당권을 잡아야겠죠. 자, 근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이 완납 시에 채권이 확정됩니다. 자,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 그때 확정된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채권액이 초과했을 때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나오면 전부를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나오면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와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니까 최고액만 변제하면 전부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물상보증과 제3취득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합니다.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전부 소멸하더라도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여기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언제든지 약정으로 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은 계약기간 전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의 부기등기가 격려됐으면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됩니다. 이전, 근저당권 이전. 그러면 채권자 은행이 바꿔진 거죠. 그러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자, 근저당권 이전에 새로운 은행, 즉 이전에 양수인이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상대방이 되어야겠죠. 자, 채권 최고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지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다. 이것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에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근저당권이 실행했다는 경매비용은 당연히 근저당권은 경매비용은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고액에 담보되지 않는다. 자, 채권의 이자만 포함됩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이자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은 최고액을 범위 내에서 넘지 않으면 최고액 범위 한도 내면 이자나 위약금은 몇 년분에 한해서도 모두 담보된다. 최고액 범위 안에는 전부 담보된다로 갑니다. 자, 지연배상금 반드시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지만 근저당권은 지연배상금이 1년에 하나지 않는다.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는 몇 년이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담보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원본채권에 대해서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 지연손해금은 확정 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모두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다. 그럽니다. 원본채권에 물고 있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확정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전부 근저당권에 담보된다.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한 원금만 그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소멸시킬 수 있고 채무 원인의 변경도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 원인의 변경이죠. 원인은 금전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없이도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적인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그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승낙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로 가야겠죠. 금액이 아니라 채무 원인의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항상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자, 조금 전에 중요한 게 나왔죠. 일부 변제나 대의 변제, 일부 양도나 대의 변제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나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증감이 일정 부분 되더라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근저당권은. 저당권은 일부 양도 대의 변제 시 이전이 가능하나 근저당권은 일부 양도 대의 변제 시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피담보채권의 확정 후죠. 이제는 확정 후는 새로운 거래관계에 의한 원금은 그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저당이 확정됐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당자 대월 계약은 약정입니다. 주계약 통장이죠. 그래서 그 도래한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다시 그 후에 담보되지 그 당자 대월 계약에 담보되지 않는다. 그 기한기가 도래한 이후에 약정금은 그 전에 당자 대월 계약에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그 채권자가 제시했던 채권액은 채무 확정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가 취하더라도 채권자가 제시했던 그 경매 채권 확정금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확정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경매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채권 확정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가 중요하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려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의 파산 선고, 기본계약의 해지, 그다음에 채무자의
그 회사 정리 개시 결정. 자, 그다음에 경매를 신청할 때 대표적으로 채무액이 확정된다 그럽니다. 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신청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다 그랬죠.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근저당권자는. 하지만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근저당권자는 그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 확정된다. 이렇게 중요하죠.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이 돼서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 그때서야 확정된다.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선순위 근저당권은 반드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 완납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근저당권의 사망은 근저당권자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근저당권자의 해산 또는 근저당권자의 사망은 채권 확정의 시기가 아닙니다. 채권 확정되지 않는다. 자, 근저당권 사망과 법인의 합병은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주의하시고 마지막 이론입니다.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하려면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든가 소멸돼야겠죠. 자, 변제를 두 종류가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했을 때는 채무자는 피담보 채권이 자 최고액을 초과됐을 때 채무자가 변제하더라면 반드시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어가 채무자가 나오면 전액을 변제해야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죠. 자, 채무자는 최고액을 초과되더라도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한다는 말이 채무액 전액 또는 확정된 채권액이라고 그럽니다. 확정된 채권액을 전부 변제하지. 확정된 채권액을 변제해야지. 또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지. 확정된다는 단어나 전액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변제했을 때는 확정된 채권액,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채무자가 시험 문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한단 말이 안 나오고 최고액,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첫째는 집행비용은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액과 지연손해금을 따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액 전액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근저당권은 채무자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한 문제, 후순위 권리자가 의무도 없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선순위로 가려면 후순위 권리자는 당연히 선순위의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그 선순위 채권을 말소할 수 있겠죠. 후순위 권리자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후순위 권리자는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선순위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변제하려면 채무자와 똑같이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물상보증인과 경매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 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등기상 최고액만 변제하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가 나오면 최고액만 변제해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도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제3자 또는 물상보증이 나왔을 때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제3자에게 이전됐답니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항상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매수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대신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변제해서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 항상 채권 최고액 범위 내만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나오면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면 채권 최고의 범위 내만 변제해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권리자를 대신 채권을 변제할 때는 채무자와 똑같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하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상 근저당권의 핵심 이론은 최고액의 범위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말소된 청구 신청할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자는 매각 대금이 완납할 때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변제를 해야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데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최고의 범위 내만 변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갑니다. 자, 이상으로 근저당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